바로 어제 일본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달아는 가망이 없다며 비관적인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일본인들도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1억 562만 유권자들이 이달 초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을 조기에 심판하는 중의원 선거가 31일 치러졌습니다. 투표는 이날 오전 7시 전국의 4만 6천여 투표소에서 시작돼 오후 8시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투표인데요. 2017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289석, 전국 11개 블록 정당별 비례대표 176석 등 총 465석에 앉을 의원을 뽑습니다. 지역 선관위별로 투표 종료와 동시에 개표에 들어가 31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인 오늘 사전 투표용지를 포함한 전체 개표 결과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투표에는 선거일 이틀 전인 29일까지 전체 유권자의 15.74%인 1,662만여 명이 참여해 직전 중의원 선거 때의 같은 시점과 비교해 참여율이 0.99%포인트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지율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이 이뤄진 지난 19일부터 12일간의 유세전이 펼쳐진 이번 선거는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정권부터 기시다 초대 내각까지 9년 가까이 이어진 자민당 일강 정치체제를 평가하는 무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공명당과 연립정권을 이뤄온 자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한 경제대책,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둘러싼 외교 안보 문제 등이 쟁점이 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지난달 말 새 총재로 선출한 기시다 총리 주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반면에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주요 야당 세력은 정권 교체를 표방하며 지역구 후보 단일화를 통한 세력 결집에 나서 어떤 성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자민공명 연립 여당의 승패 기준을 과반선으로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직전 중의원에서 해산일 기준으로 여당이 305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에 견주어 최다 72석이 줄더라도 승리로 간주하겠다고 승패 기준선을 낮춰 잡은 셈입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정당은 총선 후 열리는 특별국회에서 새 총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대체로 기시다 총리가 제시한 여당 과반 의석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시다 내각이 출범했지만 제100대 내각이라는 기념비적 숫자와 어울리지 않는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이니치 신문과 NHK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49%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단명 내각으로 끝날 것으로 봤던 스가 내각조차 지지율 62%라는 허니문 효과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내각은 민주당의 정권을 내줬던 2008년 야소 내각을 떠올릴 정도로 형편없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시다 내각의 낮은 지지율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기시다 후미오 신임 총리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원래 기시다는 차기 총리 적합도 조사에서 지난 1년여간 지지율 5에서 8%대를 기록할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했습니다. 당시 국민들이 꼽는 차기 총리는 1위 고노다로, 2위 이시바 시게루, 3위 고이즈미 신지로, 4위 아베 신조였습니다. 특히 고노는 지금은 물러난 백신 담당 장관을 맡으며 인기가 상승했습니다. 백신이 부족했을 땐 그 이유와 잘못을 선제적으로 밝히며 죄송하다라는 사과와 함께 어떻게든 10월 말까지 백신 접종을 끝내겠다고 몇 번이고 방송 및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고노는 일본 백신 접종률을 급격히 끌어올린 기업 접종이라는 아이디어의 이반자였습니다. 이렇듯 고노와 다수의 후보들에게 이목이 집중되면서 기시다는 국민에겐 익숙치 않으며 유력한 후보로 보기엔 논외의 후보였습니다. 둘째로 파벌과 정치 술수에 의해 결정된 새 총리라 평가되는 점입니다. 당시 여론조사 및 상황들을 되짚어보면 고노가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고노를 지지한다고 밝힌 이시바와 고이즈미의 총리 적합도 여론조사까지 포함하면 셋이 이미 약 50%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중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열린 총재 선거였습니다. 고노에 이어 이시바와 고이즈미가 각 후보의 응원 유세에 결합한다면 지금 이석보다는 줄겠지만 자민당 단독 과반수인 234석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예상돼 고노가 최유력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표가 시작되자 고노는 1차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다가 2차 결선 투표에서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기시다에게 패배했습니다. 고노의 패배 원인은 다카이치 사나이 전 총무장관과 그를 배후해서 조종한 아베 총리, 그리고 같은 파벌이면서도 무관심으로 일관한 아소 다로 부총재 때문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전혀 다르게
자민당의 흑막과 정치 술수의 총리가 결정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본 국민들이 기시다 내각을 좋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각 및 당내 인선 문제입니다. 실제 JNN의 여론조사를 보면 새로 선출된 강요와 당 오역 등의 인사에 대해 좋다의 의견은 32%에 그쳤습니다. 특히 가장 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아마리 아키라 간사장은 부정적 평가가 58%에 달했습니다. 2016년 뇌물수수 혐의로 사임된 후 그는 국회에 출석 요구의 여러 변명과 최근엔 건강상 이유로 5년이 지난 지금도 함구 중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투성이 인물을 실질적 1인자 역할을 맡는 간사장직에 임명하는 것 자체가 기시다 총리가 내세웠던 환골탈태한 자민당을 국민들에게 선보이겠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자민당 인사들 역시 자금 세탁 및 각종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도 마찬가지로 해명을 하지 않았으며 그들 또한 당내에서 중책을 맡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을 본 정치 분석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정권 교체가 되지 않으면 일본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며 현재 국방과 외교, 민생 부분에서 전혀 두드러지는 면이 없고 오히려 경제까지 퇴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일본 네티즌들도 여전히 야후재팬 같은 곳을 보면 우익 세력 지지가 상당한데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정권을 교체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경제 위기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 경제는 최악입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극우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야당 공동투쟁 승리를 통한 정권 교체를 한국인들은 열망하고 있겠지.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엔 너무도 낮은 정당 지지율이네요.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든 결코 한국의 상냥한 정권은 되지 않을 거다. 새 총리가 선출돼도 전환이 회담이니 하며 괜히 다가오지 마세요. 일본 좌파 미디어나 좌파 해설자도 공시일부터 정권 교체는 없다. 자민당이 몇 석을 줄일 것인가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언론은 자민당 감소 의석 수로 야당이 약진, 자민당의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형편이 좋은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입헌 민주당이나 공산당의 지지자 역할은 60세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고 10년 후, 20년 후에는 더 이상 한국 편향의 정권 탄생은 없습니다. 경제 안보를 내걸고 있는 기시다와 아마리 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겠지. 이게 강화되면 그동안 훔쳐오던 기술과 정보, 심지어 농산물까지 규제될 공산이 커지니까 이 기회에 토지 매입도 엄격해야 합니다. 대마도는 완전히 의도적으로 매점되었어요. 입헌도 한국 정책에서는 자민과 다르지 않으므로 한일 관계는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우선 국내의 혐한 여론이 개선되지 않는 한 여론을 무릅쓰고 한일 개선은 내년 참의원 선거 이후까지는 무리일 것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위안부이나 징용공의 해결에는 입헌이 정권을 잡기를 바라고 있겠지. 일본 언론도 외교는 무시하고 국내 정치만 쟁점으로 하니까 야당도 그런대로 표를 얻을지 모르겠군. 한국은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일본은 당시 좌파 성향이었던 민주당 정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1야당의 집행부가 계속되는 한 정권 교체는 실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 정권이 어떻게 될지 걱정인 걸까요? 어딘가의 당이나 미디어에 반일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걸 생각하면 결과가 걱정되고 신경이 쓰이네. 일부 일본인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 외 다른 분들도 적당히 살펴보세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한국은 이쪽을 그만 좀 쳐다보라고 하고 싶어. 걱정하지 않아도 친한파는 점점 배제되어 간다고요. 어떤 정권이든 간에 결국 한국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겠지. 빨리 그들에게서 우리 것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자민당도 아베 씨 때와 같은 인기는 없겠지만 그렇게까지 대패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당도 그냥 선전하는 거 아니야. 단순히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율로 선거 결과는 안정될 것 같은데요. 자국의 존속이나 걱정하는 편이 좋다. 남의 나라 선거 결과 등은 개의치 않는 게 좋아. 지금까지 일본 우익 세력의 지지율 변화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